국민의당이 빅텐트이고 플랫폼입니다. 제3지대는 녹색지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의 합리적 개혁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총직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전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원내대표를 제일 많이 하신 분, 우리나라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일 많이 하신 분. 그래서 당대표도 많이 했겠지. 아닙니다. 이번엔 처음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국민의당은. 자강이냐 연대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대선 후보를 만드느냐 아니면 연대를 하는 거냐. 근데 원내대표가 박지원 대표의 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자강이었거든요. 이 당대표 선거 때. 지금은 자강이 빠지고 연대가 더 강조가 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힘을 길러서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 내부 결속이 확실하게 돼야만이 네. 우리 여기서 이 연대 가능성,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든가 빅텐트에 있어서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강론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언론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이제 당대표가 명실상부하게 됐는데 그 박지원 대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철저히 현실 정치에 입각을 해서 해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행보를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0.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 그 컨벤션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게 있죠.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이 없는 상황에서 설 이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위 문재인 대표는 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고 소위 조직이 디펜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왜 거기서 연관성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업소를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반기문 총장이 우리 쪽에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이 있지만은 반기문 총장이 설 이후까지 지지율이 반등에 대해서 소강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하락 추세를 간다든가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든가 이렇게 되면은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당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강 얘기에다가 왜 바뀌었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지원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럼 안철수 쪽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강론의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그리고 나 대표 됐잖아요. 이제는 연대론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 대선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킬까는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고요. 정권 교체로 그동안 정치를 못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의 정권 교체가 소용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총장께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재판하셨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 교체를 말했죠. 네, 대표님.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미리 그런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고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정치의 행태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의 사고방식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정권의 교체에 불과하고.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두 분은 사실 같이 일을 했죠. 민정수석,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제는 같이 대선 레이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귀국 직후에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천안함 폭침 뭐 이런 보수 결집용에 관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반도의 현실이 거의 지금 준전시 상태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국들과의 그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뭐 그대로 뭐 강행하겠다거나 또는 반대로 또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이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두 분의 얘기가 비슷하게 들리면서도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이제 예. 다른 보다 반기문 전 총장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좀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좀 강경하게 뭐 문제는 아니고 그냥 발언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대권 레이스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어쨌든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권 레이스에 들어간 상태가 됐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굳히게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로 보면 어쨌든 가장 앞서 있는 주자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집토끼라고 얘기하는 진보 세력은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계속 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중립 성향이나 아니면 안보나 보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게 아니겠는가. 저는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선 레이스에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맞아요.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중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겠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반기문 전 총장, 문재인 전 대표 이게 헷갈리면 어떤 분은 뭐 반기문 전 대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천안함 거기 가서 이건 분명한 독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건 또 이제 좀 보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예. 자기 땅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보수층 결집을 이제 노리는 예. 거죠. 먼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사드 배치 논리는 약간 우클릭이 된 겁니다. 저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내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사드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겠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충분히 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드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나타내게 되면은 예. 결국 대미 문제, 차기 대권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예. 또 당연히 보수 쪽의 결속이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클릭을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 이게 비산비야죠.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외인 확장을 노리는 그런 형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분명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겠죠. 자기가 외교 안보 쪽에 당연한 어떤 이니시티브를 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 진영에 결속할 수 있는 사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도 내일 일정을 보면은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예를 들면 봉하마을 갔다가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무역 참배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가 더 봉하마을 팽목항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진보층을 아우르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은 양쪽을 지금 동시에 공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문들 만평을 보세요. 거의 네. 대부분이 반반 이렇게 나왔어요. 치킨도 반반 그렇죠. 이렇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양념 반.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정체성에 대한 혼란 또는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드 문제처럼 강력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 보수 세력들이 집결하고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은 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발을 하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비토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은 사드 문제는 굉장히 온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 대선 행보를 쭉 해왔기 때문에 집토끼는 확실히 잡았다. 그러니까 난 이제 외연 확장만 하면 된다 이건데 반기문 전 총장은 지금 왔다 이거죠 문제는. 집토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양쪽을 다 잡아 이 차이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결국? 토끼를 물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물색. 글쎄. 지금 물색하기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늦은 거 지금 같고요.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양쪽을 다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그럴 예.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지지 또 한 12%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기를 포기하자니 좀 또 나중에 만약에 양강 구도에서 1대1로 붙으면 좀 힘들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여기를 또 너무 또 집중하자니 그럼 나머지를 다 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도 2분만 통화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통화는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해서 좀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그럼 반기문 총장 도대체 어느 쪽이지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처음 들었을 때 표현 그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것도 누가 우스갯소리로 짜장맛 짬뽕 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표현을 그게 했는데 반 총장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어쨌건 양쪽을 다 아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명확하게 어느 쪽 그래도 내 본진이 어디다는 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2분 통화를 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통화를 했다고 보세요, 우리 부총장님? 당연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이제 노리는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예우적인 차원도 되는 것이고요. 2분 정도 이거는 뭐 아주 그 짧은 어떤 통화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이 아니다 그러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탄핵 정국이 아니면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의는 지켜야 되겠고 뭐 일종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 이걸 뭐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요. 또 하나 반기문 전 총장이 하루 종일 그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음성 꽃동네를 방문을 했는데 턱받이를 하고 했다. 뭐 누였는데 거기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다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꽃동네에서 이미 해명을 했어요. 그게 원래 턱받이가 아니라 앞치마로 쓰던 거를 하라고 했던 거고 또 거기 있는 수녀분이 아주 잘게 가른 미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먹여준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설명을 안 듣고 상황 보고 어느 전직 간호사가 글을 올린 거예요. 저렇게 뉘어서 먹이면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먹 있는데 차다 보니까 앞치마를 턱받이로 오해해서 턱받이를 왜 환자가 차야지 주는 사람이 차느냐 이렇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수녀님이 채워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지자와 이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들어올 때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뭐 턱받이냐 앞치마냐 이런 논란 가지고도 벌써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대선 특징은 감정들이 대부분 격앙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수적인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도성호 진영 간에 굉장히 대립과 대결 구도가 아주 첨예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아주 집요한 네거티브 공식부터 시작해서 지지자들의 아주 격앙된 감정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총장님 아주 저도 사실 동감이거든요. 근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보면은 반 전 총장은 소폭 상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소폭 하락했다. 지금 이런 결과인데 이게 컨벤션 이펙트겠죠? 근데 뭐 아직은 조금 부족. 왜냐면 저게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설 전으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설 전까지 다양한 행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론조사라는 거는 추이를 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계속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흘 내내 말썽이었던 추위의 기세가 드디어 한풀 꺾였습니다. 칼바람이 잦아들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부산도 영상 8도 선을 웃도는 등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권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선으로 예년과 비슷하겠고요. 이후로도 영하 3, 4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전국에 눈이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주말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내일도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메마른 대기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일부의 건조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5도를 비롯해서 강릉 영하 2도, 울산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대구 6도, 전주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이 있지만은 반기문 총장이 설 이후까지 지지율이
반등에 대해서 소강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하락 추세를 간다든가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든가 이렇게 되면은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당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강 얘기에다가 왜 바뀌었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지원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아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럼 안철수 쪽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강론의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대표 됐잖아요. 이제는 연대론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국민의당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0.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 컨벤션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게 있죠.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이 없는 상황에서 설 이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위 문재인 대표는 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고 소위 조직이 디펜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왜 거기서 연관성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업소를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반기문 총장이 우리 쪽에 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 대선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킬까는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고요. 정권 교체로 그동안 정치를 못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의 정권 교체가 소용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총장께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 교체를 말했죠. 네, 대표님. 제가 문재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리 그런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고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정치의 행태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의 사고방식. 국민의당이 빅텐트이고 플랫폼입니다. 제3지대는 녹색지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의 합리적 개혁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총직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전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원내대표를 제일 많이 하신 분, 우리나라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일 많이 하신 분. 그래서 당대표도 많이 했겠지. 아닙니다. 이번엔 처음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국민의당은. 자강이냐 연대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대선 후보를 만드느냐 아니면 연대를 하는 거냐. 근데 원내대표가 박지원 대표의 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자강이었거든요. 이 당대표 선거 때 지금은 자강이 빠지고 연대가 더 강조가 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힘을 길러서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 내부 결속이 확실하게 돼야만이 우리 여기서 이 연대 가능성,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든가 빅텐트에 있어서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강론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언론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이제 당대표가 명실상부하게 됐는데 그 박지원 대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철저히 현실 정치에 입각을 해서 해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행보를 앞으로 잘 봐야